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32,000원, 무더위에 녹아버렸나? 청약은 노, 관심은 예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키움 제9호 스펙과 아이언 디바이스의 청약이 연기됨에 따라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청약이 8월 마지막 청약 일정이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8월 21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8월 22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삼성증권으로 진행되기에 1일차에 한해 온라인 청약만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2일차는 오후 4시 끝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로 긴 점은 단점입니다. 상장 일정은 증권사가 제일 정확합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상장일은 8월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8월 30일 금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 한동안 청약이 없기에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상장하는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상장이 없습니다. 상장 일정 하나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2002년 2월 22일 시공테크에서 분사된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출판, 온라인 쇼핑몰, 연수업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매출의 51.66%가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55.61%나 됩니다. 수업 준비 및 학급 운영에 관련된 교구들을 판매하는 아이스크림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40.99%입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연수 플랫폼인 아이스크림 원격 연수원 매출은 4.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과서 사업과 쇼핑몰 사업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이 1.25%밖에 되지 않는 아이스크림 S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스크림 S는 동영상, 이미지 등 약 650만 건 이상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확보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급수 기준 전체 교사 수의 약 93%가 아이스크림 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S의 내용이 너무 궁금하여 저도 회원가입을 하고 내용을 보고 싶었지만 아이스크림 S는 선생님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대신 아이스크림 S의 소개 자료를 찾아보면 수업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학년, 전 과목의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선생님들의 참여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자체 교육 생태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이스크림 S가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유료 전환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 S를 바탕으로 교과서 선정, 쇼핑몰 판매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교과서 및 교과서 관련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사회, 과학, 수학 등 3과목의 교과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모두 국가가 만드는 국정 교과서였지만 3학년 이상은 국어와 도덕을 제외한 과목은 검정 교과서로 진행이 됩니다. 검정 교과서는 사기업들이 만든 후 검정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합격을 해야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학, 과학, 사회 3과목을 공급 중인 아이스크림 미디어이지만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심사에는 추가로 영어, 음악, 미술, 체육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일인 8월 30일 최종 합격 발표가 나게 됩니다. 추가적인 심사 통과 및 교과서 심사 결과에 따라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 2023년 6월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 제공을 위해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일단 내년인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 수학과 영어 과목에 바로 적용이 되고 2027년까지 과목과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별로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 단위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상황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에게도 AI 디지털 교과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초등학생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인 2014년 초등학생 숫자는 248만 명이었지만 5년 뒤인 2029년에는 173만 명으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교육 관련 업종은 인구 감소보다 예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 예산은 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내국세가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는 초등, 중등 교육을 위한 교육 교부금으로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2070년에는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됩니다. 작년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법령 및 제도가 개편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교과서는 8,500원이었습니다. 종이 교과서는 권당 6,000원에서 9,00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는 연단위 구독형으로 제공이 될 예정이고 1년에 1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예정대로 영어, 사회, 수학, 과학 등 4과목만 AI 디지털 교과서로 적용이 되어도 초등학생 1명당 1년에 40만원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인구는 약 174만 명이고 모두 40만원의 구독료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무려 약 7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현재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수학, 영어,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일정이 연기가 된다거나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매출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아주 큰 변화가 없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출이 감소했던 2022년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27.67%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로 모은 자금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로 사용 예정입니다. 상세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공모자금은 대부분 검정 교과서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와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부분의 자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아이스크림 미디어에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공모가 가치 평가 방법으로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 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출판사가 유사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 중에서는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체그가 유사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유사회사로 선정된 삼성출판사는 핑크퐁으로 유명한 더 핑크퐁 컴퍼니의 2대 주주입니다. 현재 삼성출판사의 가치는 출판 관련 사업보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분 가치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체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그는 3,158억 원의 시가총액으로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4년 2분기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순이익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체그는 순이익이 적어 PER, 퍼가 높은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가치가 더 크게 반영되어 가치가 높은 삼성출판사, 수익이 적어 퍼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체그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여 적용퍼가 21.5로 매우 높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육 관련 상장사 중 퍼가 10이 안 되는 회사도 많습니다. 2023년 2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순이익 283억 원에 적용퍼 21.5를 곱해 주당 평가가액 44,374원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9.41%의 할인율을 적용한 42,2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된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초등학교용 교과서 출판, 학습교구 등 판매, 연수사업, 디지털 수업 지원 콘텐츠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은 교과서, 40%는
쇼핑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수업 지원 콘텐츠 플랫폼인 아이스크림 S는 무료라 매출이 없지만 아이스크림 S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93%나 되는 점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쇼핑몰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출산으로 인해 초등학생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교육부의 예산은 현행법상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게 되어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 및 제도의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에 비해 비싼 10만 원의 연 구독료로 예정되어 있기에 해당 사업에서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성과를 낸다면 매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인 32,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는 561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3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되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보면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기관 수는 해당 기간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밴드 하단 미만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합계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비교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비교해보기 위해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13.85%, 상단이 17.81%, 중간이 3.42%, 하단이 21.94%, 하단 미만이 가장 많은 42.99%입니다. 상단 초과보다 하단 미만이 더 많고 상단보다 하단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공모가가 하단으로 결정이 되었기에 공모가 선정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정도 수요 예측 분포면 공모가는 하단 미만으로 결정이 되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으로 0.89%, 수량 기준으로 4.37%를 시청하였습니다. 수량 기준 기간별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의무 보유 확약이 6개월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낮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의무 보유 확약을 이전 수요 예측과 비교해보면 2023년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9.61%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테크 TDS판보다 조금 더 많고 IMBDX, 엑세세라퓨틱스보다는 조금 적은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경쟁률은 매우 낮고 의무 보유 확약도 낮은 수준입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요 예측 방지 이후 수요 예측 중 비슷한 규모인 에이징랜드, 에콰이, LS 머티리얼즈, APR의 수요 예측과 비교해 볼 때 경쟁률, 참여 기간 수, 평균 참여 규모 등에서 가장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수치도 에콰이와 더불어 하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안 좋은 결과로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 및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정규직 직원 수가 299명이고 평균 연봉은 5,080만원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30%입니다. 금액으로는 236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원래 공모주 청약에서는 일반 청약자에게 25%만 배정하고 기관 투자자에게 나머지 75%를 배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청약에서는 기관 투자자 물량을 줄이고 일반 청약자에게 최대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모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절반인 36만 9천 주입니다. 최근 안 좋은 청약에서는 청약자분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정 주의수가 적은 편은 아니기에 이번 공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균등 배정 주의수는 3주에서 4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공모는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50% 청약 등급의 경우 최대 18,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32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확정된 공모가 3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4,180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이 37.48%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567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많지 않았기에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해도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크게 낮지 않은 36%, 금액으로는 1,507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의 비율은 기존 주주 49.76%, 일반 청약자 15.07%, 공모기간이 35.17%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약 절반인 49.76%로 많은 편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금액으로도 약 780억 원 수준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기존 주주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소액 주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주주 숫자가 무려 100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비상장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 내역이 없고 서울거래 비상장에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기존 주주분들은 일반 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추정 취득 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2023년 감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추가로 공개되어 있는 주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농입니다. 주식회사 경농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로 농약과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경농의 최근 분기보고서를 참고하면 2024년 6월 30일 기준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주식을 30만 8천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농은 2014년 4월 8일 15억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당 취득 단가는 5천 원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기존 주주분들은 공모가보다 취득 단가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 선택권 스톡 옵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공모가보다 낮은 3,000원, 만원에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이 4만 5천 주가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14억 4천만 원입니다. 해당 스톡 옵션은 의무보유 확약이 없기에 행사 후 바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상장 유통 물량을 기존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LS 머티리얼즈, 이노스페이스, DS 단석보다 많고 GI 이노베이션, 산일전기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이 된다면 산일전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초등학교 학습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는 환매 청구권이 없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을 장단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상장이고 앞뒤로 상장이 없는 점, 현재 흑자 회사이고 영업이익률이 27.67%로 높은 점, AI 디지털 교과서가 채택이 된다면 매우 큰 매출 증대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인 점, 상장의 유통 물량이 매우 크고 기존 주주 비율이 약 50%인 점,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회사이긴 하지만 인기가 없는 업종인 점, 그리고 올해 진행된 수혜측 중 가장 저조한 참여를 보인 점이 단점입니다. 최근 상장일 수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규모가 크고 좋지 않은 종목은 공모가 이하에서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공모가 근처 혹은 이하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환매 청구권도 없기에
청약을 권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장일이 매우 궁금하신 분들,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은 균등만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상장일 공모가 32,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28,000원, 하한가 60%는 19,2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